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인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과 면세점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만들어진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시운전을 시작해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대 수협 직원이 고객 돈 1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수십 명의 이름이 도용됐는데 수협 측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틈새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남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공항 활성화 문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중국 여객기.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시도의 상생과제로 삼은 뒤 첫 공동 행보였습니다. 看看韩国的美景，另外习主席刚来，我们也看看中韩两国的下步发展。 지난달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6만 8천여 명. 중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 노선에서 항공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노선도 잇따라 취항하거나 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시장님과 저희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를 포함해서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를 단계별로 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내년 3월 광주에서 용산까지 90분 만에 가는 KTX가 개통되는 만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역의 지방공항의 위축세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의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제 KTX가 90분에 출발을 하고 또 만약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상황이 되면은 하지만 강력한 재정 지원을 받는 양양공항 등 경쟁 공항들의 신장세는 무안공항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시도지사들은 중국 전세기 취항을 축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꽉 막혀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손을 맞잡은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시도지사들이 무안공항을 살리자고 함께 나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무안공항을 살리려면 핵심은 역시 요커라 불리는 돈 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광주 전남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문제입니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스포츠와 아웃도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중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20명이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씀씀이는 기대 이상입니다. 보이스캐디기를 한 5개 정도 주변 분들에 선물하신다 하면은 15만 원 잡고 5개면은 거기다가 보라고 하시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캐파가 나오겠죠.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풍속도가 단체 위주에서 개별 관광으로 진화하면서 소규모 그룹 형태의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72시간 무비자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인들이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뒤 광주에 하루 이틀쯤 머물렀다가 제주도 등지로 이동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음식, 쇼핑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광주 전남 지역도 중국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략은 씀씀이가 큰 중국 골프 동호 회원과 크루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정율성 생가터 등을 활용해서 중국 노인과 청소년 여행객들이 광주를 찾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을 통해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5.18을 통해서 광주의 인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청소년 교육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인들이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면세 쇼핑이 가능한지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광주 시내권 외국인 전용 면세점 개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 4곳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인 29일 자정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원 등이 어깨대를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 남부 지역에서는 광주 광산을과 나주 화순, 곡성 순천, 영광 한평 담양 장성 등 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주소지를 뒤늦게 옮겨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가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주소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로 이전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 후보는 하루 늦은 9일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되면서 뒤늦게 주소지를 광산구로 옮겨 유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대 수협 직원이 고객 돈 1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고객 수십 명의 이름이 도용돼서 거액이 대출됐는데도 수협 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완도 금일수협의 한 지점에서 거액의 고객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4일. 한 고객의 예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협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고객의 대출금은 직원 27살 김모 씨의 남편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수협은 직원 김 씨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고객 25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11억 6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금을 하러 오면 그 신분증하고 우리가 도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복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자기 집에 가서 인터넷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김 씨가 이용한 인터넷 대출입니다. 수협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간단한 서류만 확인되면 예금액의 95%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리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확보해 놓은 김 씨는 이를 이용해 한 번에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썼습니다. 매년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해당 수협은 고객들의 피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협의 금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노령연금을 받지 않던 어르신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틈새를 노린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권남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고흥에 사는 84살 김기임 할머니의 집에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면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할머니가 현금 27만 원을 주자 그 길로 달아났습니다. 연금 많이 올려준다고 그렇게 돈을 주라더란 말이오. 생각해준다고. 이 수도비가 올려줄 줄 알고 좋죠. 이번 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관련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만 7건. 김 할머니의 사례처럼 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겨 달아나거나 신청을 대신해준다고 접수비를 받아가기도 하고 기초연금을 입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연금을 주겠다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뒤 빈집털이를 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문이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신청 대상자의 이음을 받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친종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오니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신청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전대병원 이모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와 의국 공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조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의국비로 개인의 대출 이자를 갚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성원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협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와 맞추를 빚던 전대병원 전공의들이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전남대는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자며 지난 1일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민선 6기 조직 개편안 처리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는 전라남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조직 개편안이 여론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제2청사 공약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자 대안으로 꺼내놓은 것이고 환경부서를 동부권으로 옮기면 민원인 불편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6기 직제 개편이 의회에서 통과가 늦어질 경우 도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양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광주 하계유대회, 세계수영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입니다.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 등은 박주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회 준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이 호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옥관사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이용부 신임 군수가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자가에서 거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민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한옥관사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수관사는 전임 군수 시절인 지난 2009년 7억 원을 들여 신축했고 호화관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천여종에 이르는 나무와 풀들이 자생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은 그만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휴양림이 새로 조성되거나 기존 휴양림의 편의시설이 확충돼서 올여름 인기 휴가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백운산 끝자락 해발 400m에 위치해 있는 광양의 한 휴양림. 입구부터 펼쳐진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눈길을 끕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테마 정원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장도 들어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산책로의 90% 이상을 황토길로 꾸미는 등 이른바 힐링과 웰빙을 테마로 지난 5월에 문을 열었는데 주말에는 전국에서 3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속에서 피로해진 몸을 치유할 수 있고 힐링을 해서 새로운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난해 7만여 명이 찾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자연림과 인공림이 잘 어우러진 이곳은 올해 6동의 숙박동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북적이는 피서지보다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일찍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저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은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참 공기도 좋고 그 환경도 좋다고 즐겁게 놀라. 남도의 청정지역인 광양 백운산 일대에 자리 잡은 휴양림. 저마다 짙은 녹음을 뽐내며 올여름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신축 예정인 어린이 전문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 광전남 어린이병원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와 시비, 자체 부담금 등 500억 원을 투입해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선택진료비 등의 감소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어린이병원의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부터 복지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알프스와 일신방직 등 광주와 전남북 200여 개 기업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등 구직자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박람회 현장에서는 60여 개 기업이 면접을 실시하고 고용청이 박람회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서류 접수를 대행했습니다.